비 오는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워낙 비 구경이 힘들었던 탓에 아마 지금쯤 대지는 이 비를 품어 안느라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들리는 이 빗소리가 가을을 불러온다는 이 생각에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부터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간만에 내려주는 이 반가운 비와 함께 전국시대 첫 소식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선녀벌레라고 아시나요? 여름 내 이어진 폭염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선녀벌레가 농촌의 무법자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농사일기 보는 수아, 옥수수가 잘 익었을라나? 이게 뭐야? 옥수수가 하나도 없네? 범인은 바로 이 벌레. 잎과 줄기를 완전히 점령했네요. 너 뭐야? 전 선녀벌레랍니다. 이름 이쁘죠? 네가 선녀? 그럼 난 염라대왕이다. 다 죽여주지. 죽어, 이 나쁜 선녀들아. 안 죽어. 친환경 살충제를 살포해보지만 죽으란 말이야. 끄떡없는 선녀벌레. 니들 왜 안 죽는 거야 대체? 싫어. 니네 싫단 말이야. 전국 농가가 폭염에 의한 벌레의 습격으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잎, 줄기, 수액을 빨아먹는 해충의 정체는 바로 미국 선녀벌레. 약을 쳐도 금방 또 생겨. 수차례 방제 작업에도 줄어들지 않는 선녀벌레의 피해. 애써 키운 농작물은 물론 농민들 마음까지 갉아먹는 외래 해충 선녀벌레를 알아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흰 불나방, 그리고 꽃매미. 이게 다 농가들을 위협하는 돌발 해충인데요. 최근에 이쁜 이름을 가진 미국 선녀벌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작물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악마 같은 벌레인데요. 그 피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건가? 어디 있어? 미국 선녀벌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올해 충주시에서만 1,400헥타르,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4,000헥타르나 피해를 줬기에 올해는 몇 배 이상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농가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농가 밭은 물론 주변 산과 들까지 벌레의 하얀 분비물로 뒤덮여버렸는데요. 2009년 서울과 경남 밀양을 시작으로 매년 발생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니 올해는 전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된 이상 고온 현상과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 결과 올해는 특히 경기와 경남을 중심으로 피해 면적은 총 8천여 헥타르, 지난해 2배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과수농가. 매일 방제 작업에 나서지만 역부족인데요. 선녀벌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충주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하십니다. 왜요? 이 벌레가 하도 변을 많이 보면 과일을 다 버려요. 상품 가치가 없어. 그 과일이 시커멓게 다 변해는 것 같아가지고 다 폐기 처분을 하게 돼요. 그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손해가 막 심해져. 어린 선녀벌레가 잎을 갉아먹고 성충이 수액을 빨아먹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요. 또한 몸에서 왁스 물질을 분비해 과일에 그을음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6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태 씨는 아침에 약을 뿌려도 저녁에 또다시 뒷산에서 날아오는 선녀벌레들 때문에 골칫거리라는데요. 몇 달 전 무심코 방치했던 벌레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줄지 몰랐습니다. 작년에 몇 마리 보이더니 올해는 급격히 많아졌어요. 그래 이 처음에 6월 말경 좁쌀만하게 조그만 게 뭐가 있더니 나중에 선녀벌레더라고요. 미국 선녀벌레, 예쁜 이름 뒤에 감춰진 본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선녀벌레를 제가 잡아왔는데요. 아니 이게 미국에 있는 애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난리래요? 요게 한
4, 5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다가 지금 와갖고서라면 지금 기생을 지금 하고 지금은 급수기야로다가 지금 많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미국 선녀벌레는 국내에선 아직까지 공식 이름조차 없는 미기록종인데요. 부화 후 증식 속도가 빨라서 농가와 주변 산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선녀벌레가요, 충주에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충주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돌발 해충이기 때문에 충주에서도 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에 붙어서 또 뭐 저쪽 뭐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가면은 거기에서 또 기주식물을 먹고 자생하고 요 놈들이 1년에 나는 알이 한 마리가 90개예요. 그러면 급수기야 쪽으로다가 번져나가게 되걸랑이요. 유럽에서는 선녀벌레의 천적을 들여와 퇴치한 적이 있지만 생태계 교란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제 작업이 최선입니다. 지금 웬만한 살충제는 잘 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화제 종류, 요런 액상 수화제 요런 것들을 쓰면은 아주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농경지와 인근 산을 중심으로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8월부터 9월 중순이 미국 선녀벌레 퇴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녀벌레 성충은 보통 9월 하순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박멸해야만 내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선녀벌레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녀벌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아요. 공동 마을별로 공동 방제를 함에 따라 선녀벌레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놈의 선녀벌레가 가수원에서 산으로 도망갔다 하는 바람에 농민들 시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을 하게 되면 선녀벌레들이 인근 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밭에 내려오고 웬만한 살충제로는 잘 죽지도 않는다고 믿는 농민들이 많은데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 선녀벌레는 농약을 직접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잘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약을 맞지 않고 또 산으로다가 또 비행해서 가는 놈들은 거기에서 사는 거지 이게 뭐 산과 뭐 또 농작물에 농약을 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농약만 맞으면은 얘들은 잘 죽습니다. 살충제만 많이 뿌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올해로 3년째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일찌감치 수확을 모두 마치고 지금은 관수 작업과 잡초 제거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지 못해요. 선녀벌레 때문이시죠? 예, 알고 오셨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농약 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 친환경 무농약 재배라는 농가이기 때문에 일반 그 농약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친환경 농약은요? 친환경 농약들이 있는데 친환경 농약은 그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고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일반 살충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농가의 시름이 더 깊어만 갑니다. 선녀벌레가 보이는 족족 손으로 잡거나 친환경 미생물 효소 등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전부인데요. 목초액을 뿌리고 있거든요. 목초액이 그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쫓는 거죠. 그게 영원히 그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는 줄일 수가 없고 그냥 쫓는 방법이죠. 그건. 친환경 살충제로는 선녀벌레의 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 현재로선 일반 살충제만이 해결책인데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포기한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다가 우리가 또 살충제를 뿌리면은 그 인증을 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그 산림 쪽에서 방제를 해갖고 농작물로다가 안 내려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레가 있는 지역은 항시 그 공동방제라든지 개별 방제를 통해서 조기에 우리가 방제를 해갖고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외래 돌발 해충의 습격. 전국 과수농가와 산을 뒤덮은 미국 선녀벌레들로 인해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세계적인 방제 작업으로 올해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습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이 선녀벌레를 이번 가을비가 좀 시원하게 쓸어 내려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원한 바람 맞으러 전주로 가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바로 청춘의 바람입니다. 과연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똑같은 건 싫다. 한복 한 벌도 나만의 개성과 솜씨 담긴 옷을 입으리요. 전주가 좋아 전주의 둥지를 튼 나는야 꽃청춘. 어깨를 나란히 한 한옥들 아래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품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오고 가는 사람들 눈길 발길 붙들으니가 있었으니 밖에서 그림 그리시는 건 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너무 신기했고요.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순식간에 한옥마을을 갤러리로 만든 오늘의 주인공 신은미 씨. 그림이 사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꼭 전시회를 가야지만 있고 뭔가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렵고 고리타분한 그림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깨보고자. 특별함을 평범한 것으로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2015년 SNS에 무전 전국 일주 프로젝트를 공표하고 전국 팔도를 돌던 중 전주를 만났다는 그녀.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여행을 끝내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극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주를 오게 됐는데 여기 사람들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겁없는 도전과 용기는 경험과 발전을 가져다 줬고 여행을 끝낸 그녀는 전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애 처음으로 가진 저만의 공간이에요. 저의 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한국화를 통해 그림과 공연을 하는 한국화 퍼포먼스 아티스트. 지금 어디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한복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바늘 대신 붓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세상에 하나뿐인 한복들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한복에다가 처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입고 다녔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양화라고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복에다가도 그리고 공연도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깝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양화의 범주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한복의 아름다움도 훨씬 더 그림을 그리니까 극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게 은미 씨의 보람입니다. 하고 싶은 그런 그림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반응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중이 정말 원하는 게 뭘지 부채 그림도 사실 처음에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그렸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월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한옥마을의 월세가 사실 적지 않고요.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랑 상업 활동을 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한복에 그림도 그리고 제작도 가게에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 모두 그녀의 손재주에 반하고 맙니다. 붓으로 하는데 조금 선이 굵기가 약간 막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펜이랑 다르게 옷 그리실 때는 이렇게 굵게 쓰기도 하고 되게 미세한 것도 표현이 잘 되고 그래서 신기해요. 붓으로 그려지는 자신의 얼굴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은미 씨는 그런 손님들의 시선이 즐겁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어딜 가도 굶어 죽진 않을걸요. 저도 이걸 여행하면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워낙 좋고 그런 데서 저희가 얻는 그런 느끼는 부분도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타양살이가 외롭지 않느냐 묻지만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과 생각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어 매일매일이 행복한데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청춘들입니다. 그쵸,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그런 한국 하시는 분 중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제일 젊으시고 또 나이뿐만 아니라 생각도 젊으셔가지고 도전하는 부분들과 그 영역들이 좀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예술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본인만의 신념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큰 응원을 보내주고 싶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조금 귀감이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네트워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해놨어요. 규격 가격으로 받아라 그냥. 다음날 은미 씨를 만난 곳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인데요. 머물러 있는 인생은 발전하지 못한다. 여행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함께하는 게 좋아서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원미 씨가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마다 다니면서 음식과 여행과 그림을 주제로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의 유명한 명소와 아름다운 풍경, 은미 씨는 보고 느낀 그대로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냅니다.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세상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좀 더 많은 이제 시야가 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일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하는 그런 꿈들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여행, 전주, 청춘. 꿈을 꾸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모두가 내 몫입니다. 불어라 청춘 바람, 은미 바람. 나는 평생 꿈꾸는 소녀이고 싶습니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간접 영향으로 어제 전 지역에 걸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선선한 초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유난히 더워서 올여름 짜증낼 일도 많았고요. 얼굴 찌푸릴 일도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요, 이분들 보면요. 아마 저절로 얼굴 가득 미소가 생겨날 겁니다. 천사 같은 마음으로 이웃들을 살피는 행복 달인들. 지금 만나보시죠.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마을. 누군가는 이곳을 늘 쓸고 닦기에 가능한 거겠죠? 남몰래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마을 가꾸기의 달인.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이들의 선행을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좋고 마음씨까지 좋은 행복한 마을 가꾸기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마을 가꾸기의 달인이라 무슨 달인인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글쎄 이곳에서 마을 가꾸기 달인을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 나누는 내 집안 마을 가꾸기 달인을 찾아라. 올해 벌써 4년째를 맞았는데요. 시민이 스스로 내 삶의 주변을 가꾸고 이것이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 공동체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이 이제 최종 달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찾아낸 달인은 총 13명. 오래된 4명의 달인이 추가로 선정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달인. 아니, 내 집 앞마당도 관리가 어려운데 산책로를 가꾸는 달인이 있다니 이분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무등산 군항봉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4년째 가꾸고 있는 양건중 달인. 대체 왜 이 힘든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양건중 달인의 직업은 사실 목수인데요. 6년 전에는 곧 떨어지려겠어요. 근데 지금 엄청 좋잖아요, 건강이. 당뇨로 건강이 나빠진 당시 군항봉으로 운동을 다니던 그의 눈에 띈 건 쓰러진 나무와 쓰레기였습니다.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일. 하지만 달인님은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만들고 나서는 이제 쓰레기가 없겠어요. 네, 없죠. 버릴 수가 없죠. 이 깨끗한데, 짐승도 더러워야 거기다. 빵도 싸고 그러죠.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달인의 선행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하셨대. 와. 주민들이 가꾸고 있는 이 도시 텃밭에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든 건데요. 목수의 재능을 살려 아들과 함께 손수 책장을 만들고 책까지 기부했습니다. 하도 독서를 못 안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못 배워서 조금 좀 운이 됐어요. 이게 호응을 했던 거죠. 예. 아이고, 이 도서관 만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죠. 예. 아, 근데 이거 책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가져가도 또 갖다 주신 분이 계실 거고, 예. 아니, 또 필요 없으면 가져가고, 필요 없는 책은 또 여기다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날개 없는 천사를 여기에서 만났네요. 어쩜 이렇게도 마음이 넓을까요? 사람이 조금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해버려서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느끼면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 좀 있으세요? 예. 여러 사람이 내 것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로. 모든 길이나 이게 깨끗하게 자기 것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깨끗한 열심히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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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만나볼 달인은 어떤 분일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눈에 띈다는 마을 가꾸기의 달인 그 두 번째 주인공. 그 집 청소 나눔의 달인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마을 가꾸기 달인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고 왔을 때 압니다. 우리 선생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도 어디 이렇게 청소로 나눔을 추천하러 오신 건가요? 예, 여기 저 아파트 소장님께서 사례 발굴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이찬호 달인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좁은 거. 자, 여기 좀 치우세요. 여기 폐지. 저기 바구니에다가 좀 담으셔요. 뭐부터 치우게 되나요? 치울 게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아, 재활용품하고 쓰레기 버릴 것을 미리서 여기 사례자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이렇게 내치우게 됩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환경에 놓인 집들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주민의 건강도 우려되고 주민들의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 이럴 때면 늘 이찬호 달인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정리수납 봉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총 64가구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는데요. 이 뜻깊은 선행에 동참하는 이웃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와,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우, 먼저 이렇게나 많아. 사실 집안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워야 할지 엄두도 안 나는 이곳을 정말 내 집 치우듯 정성 들여 일하는 달인님과 봉사자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안 돼. 안 돼. 네, 싹 버려야 돼. 이 오픈되게 쓰실라 몰라도 고쳐봤자 또 금방 고장나. 응? 이게 이런 버립시다. 헌 농을 내가 우리가 한농 나 필요 없어. 아니 이보다 좋은 농을 아니 좋은 농도 필요 없습니다. 갖다 드릴게. 아니 너미 안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버리겠다,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실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못 버리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깝잖아요. 쓰시던 물건이니까 버리기 아깝죠. 근데 저희들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쓰신 분들은 소중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안 버리려고 하시죠. 아니 그럴 땐 좀 이게 어떻게 이제 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설득을 시키죠. 또 이제 저희들이 적당한 거 마련해서 해드리고. 이렇게 한 집을 원래 깨끗한 상태로 복구시키려면 평균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또 바삐 어딘가로 향하는 달인님. 한 2주 전에 치워졌던 것이죠. 아 2주 전에. 아우 많이 깨끗해졌겠네요.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 네. 얼마 전 이찬호 달인의 손길이 닿았던 이 집.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정말 도움이 절실한 곳이었는데요. 봉사자들과 함께 쓸고 닦은 후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아니 전에는 굉장히 어질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깨끗해지니까. 좋죠. 그거는 그 깨끗한 환경을 자기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참 고맙고 그래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각박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웃들이 있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거 아닐까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문을 닫고 열고 그 사이가 안갑하기 천지입니다. 서로 주변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옆집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가져서 그 닫힌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 있는 달인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마음 또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전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죠? 예.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함께해요. 네, 역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요, 미소부터 남다른 것 같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내가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 덕에 내가 다니는 골목이 깨끗해지고 내가 사는 마을이 예뻐지고 또 내 이웃이 즐거워한다면 고민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굴 가득 미소 지으면서요,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 문화인 함께 해볼까요? 남도의 맛과 순천의 멋을 보여주는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순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서는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롭고도 다양한 순천의 음식들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 페스티벌의 현장이 함께합니다. 축제에 국내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과 다양한 공연은 기본이고요. 만화 웹툰 작가의 작품 시연, 셰프의 요리 교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축제장에 있는 음식이나 물건은 지정된 쿠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요. 쿠폰을 이용한 물품 교환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크고 작은 1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준비된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행사는 오늘 저녁 7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은 순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연자로 등에서 정오부터 다양한 행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푸드와 아트가 접목된 축제. 색다른 경험 원하시면 함께 해보셔도 좋겠네요. 남도 특성화 기획공연 전설의 영웅 오돌레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진남 문예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돌레는 여수에서 내려온 설화로 오돌레라는 이름의 남자가 거문도에서 해적들을 소탕한다는 내용인데요. 원작을 각색한 이 극에서는 해적과 일본인을 동일시해 섬주민의 아픔과 용맹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어찌 느껴지겠는가 원망스럽기만 하지. 이번 공연은 2016년 남도 특성화 기획공연 일환으로 우리 지역 문화 알리기 제2탄 남해바다의 전설 오돌레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여수시 삼산면의 대표적인 설화 오돌레 전설을 모티브로 차용하고 재편하여 무대화하였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섬 사람들과 뱃사람들의 일상 섬 사람과 뱃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전설의 영웅 오돌레. 헤게모니 쟁탈의 원인인 인간의 욕망과 삶의 일면에 대한 비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여수에서 전해져 내려온 설화를 통해 여수의 공연 예술을 브랜드화하고자 했는데요. 지금까지 220여 회 공연을 소화하고 해외 공연과 다양한 작품으로 각종 상을 수상한 하도소리 극단이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전설의 영웅 오돌레는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진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서봉희 작가와 4인의 예인전이 이달 20일까지 민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이들의 모임은 4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자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왔고 이번엔 그 결실인 전시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가을 속의 느낌이나 풍경을 주제로 표현한 그림으로 이지화 작가의 작품인데요.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동물과 자연을 통해 현대인들이 바라는 꿈과 희망 그리고 휴식을 대비해 표현해낸 장현희 작가의 작품도 걸려 있습니다. 유미숙 작가는 조선시대 신윤복의 미인도를 떠올리며 시간을 거슬러 현대적인 표현을 해냈는데요. 지금 보이는 작품은 티치아노의 비너스 누드화에 의상을 각색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선순 작가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블록 조각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모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예인전은 이달 20일까지 민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공연에서 전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면 훨씬 알찬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옆구리에 살찔까 봐 걱정이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금요일의 건강한 만남, 태권도로 건강 지키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겸 가수 이동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엄재영 강사님과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엄재영입니다. 자, 강사님. 네. 제가 요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는데 뭐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태권도 격파 수련이 제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격파 수련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 앞에 놓여 있는 패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치는 연습입니다. 구령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넷. 네, 어떻습니까? 야, 이거 이 발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체 운동까지 되는데요. 네. 야, 이제는 이게 스쿼트 운동도 함께 되는데요. 하체 근력 운동에도 그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앉았다 일어서고 손과 발을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다리 운동도 같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소프트한 것을 했으니까 딱딱한 물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좋습니다. 예. 야, 이 초보자는 조금 조심해서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격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얇은 격파인데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뗄 수 있는 송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이, 뭐, 저를 어떻게 보고, 이건 그냥, 이것도 하나의 집중력을 갖고. 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두꺼운 송판입니다. 두꺼운 송판. 자, 이것은 이렇게 단련이 되신 이동준 씨나 태권도를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 격파를 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야! 대단합니다. 이 격파물이 깨지는 순간 짜릿함과 통쾌함으로 스트레스가 팡팡 한 방에 날려가는 것 같습니다. 야, 중년의 태권도 수련. 태권도가 중년의 건강함을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입병, M4 세대, 3학년, 이케아 세대 이런 신조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한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90%가 넘는 취업 성공률, 거기다가 대부분 대기업 입사라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여수 테크니션 스쿨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낸 건지 테크니션 스쿨 권규청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수 테크니션 스쿨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1%고 네.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수시에서는 테크니스쿨에서 여수시 국가 산단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에서는 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는 지역 출신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효과를 주는 이런 상생 발전에 효과를 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수시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랑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전국적으로 첫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이 테크니션 스쿨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2010년도에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여수 청년들이 저희 향토기업인 여수 산단에 취직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인사팀장들이 말하기를 저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아쉽게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걸 알고 여수시장, 시의장, 상공회의소장, 노동부 센터장,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 청년들이 여수 산단에 취직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인재를 양성하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취업률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이 현재까지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요.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지금 1기에서 6기까지 198명이 수료를 하였는데 그중에 91%가 취직이 되었고
그 취직 학생들이 100%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1기에서 6기까지 이 누적 취업률이 한 91%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이 청전 취업난이 요즘 심각하다는 사실을 좀 고려해 볼 때 정말 대단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은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학교 들어올 때부터 산단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 방식 프로세스를 네.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인사팀장들이 면접관으로 와서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로는 교과목 중에 인성교육을 50%, 직무 스킬을 50% 반영하고 있어서 네. 인사팀장들은 지금 인성교육을 더 비중을 높여달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성교육이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뭐 기존 초중고나 대학교, 뭐 취업 학교들을 보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테크니션 스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는 일반 정규 학교와 다르게 교과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 자체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장과 팀장 재량 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인성교육을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성교육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수시의 인사팀장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좀 고려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저 원장은 여수 LG그룹의 그 연수원장을 했고 저희 팀장과 국장은 네. GS 산단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또 어떤 직무 스킬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얼핏 생각해 보면요, 이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채용 과정이니까 이 자격을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여수산단 기업체 인사팀장들은 자격보다 네.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스펙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수산단 인사팀장들이나 거기에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술 교육은 입사 후에도 가르쳐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안 돼 있으면 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씨앗이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네. 사람의 성품이 안 좋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훌륭한 품질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영은 결국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고 품질관이나 생산관리 또 로봇 장비들도 결국은 사람이 설치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 인성, 성품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로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뭐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인사부터 잘하자입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사들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침에 출근 등교할 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면 동료들과 또 포옹을 하고 웃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통찰일기,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의 포인트를 찾아서 네. 일기를 쓰고 또 학생들에게는 요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네. 양궁이나 펜싱 그 사격 선수들이 자기 안에 그 긍정적 그 자기 암시문,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죠. 저희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자기 비전 달성을 위해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명상, 그다음에 긍정적 자기 암시문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특이한 것은 네.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부모님들도 학교에 와서 참여학습을 하고 있고 이 원장과 팀장의 1:1 개인 코칭과 심지어는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인성교육의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가장 지켜야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정작 쉽게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결과는 또 어떤가요? 여기 가까이 있는 순천시, 네. 그다음에 나주시에서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 해갖고, 그다음에 구미시, 대구시, 네. 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저 위에서는 서산시청에서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시 다른 데는 운영을 다 못하고 있고 서산시에서는 네. 직무 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저희 학교를 2번 방문해서 지금 전사원 교육, 현장 사원 전사원 교육을 거기에 인성 교육을 저희 거를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 테크니션 스쿨 7기생들의 수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이 테크니션 스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나 학생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다음 기수 모집 언제 이뤄지나요? 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올해 지금 7기생 운영되고 있는데 네. 내년 8기생은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고 사전에 청탁하기를 일체 근절하기 위해서 네. 서류 전형을 외부에 위탁을 줘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테크니션 스쿨 여수 내 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13대 1, 15대 1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테크니션 스쿨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좋으면 또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팀장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을 써보고 그 부서장들의 반응이 지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별로 여수 산단에 있는 기업체별로 신입사원을 뽑으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네. 인턴 과정, 그 직훈 과정,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교육 기간 중에 저희 학교 출신들이 상위권 10% 이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서 배치 후에도 상당히 성실하게 품행이 좋기 때문에 네. 저희 학생들을 또 선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테크니션 스쿨의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 학교 내 단기적인 목표는 취업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서는 취업보다도 이 학생들이 취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 그다음에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 여수시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네. 여수 시민 행복한 여수 시민 되기 여수시의 정책에도 저는 반드시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테크니스쿨 졸업한 학생들은 여수시의 혈세를 모아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그다음에 지금 불우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잘하기, 동료 간 신뢰하기, 봉사활동하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넘겨온 것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수 테크니션 스쿨을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좋은 인재 양성 위해 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